여러 가지 반야경들이 쭉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금강반야경.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널리 사람들이 보는 게 구마라집본이죠. 구마라집이 한 거는 뭐냐면 최대한 현지화. 원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 입맛에 맞도록 개량된 번역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반야부라고 하는 거는 반야 사상과 관련된 가장 큰 범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경전으로서 총서, 모든 반야부 경전을 다 집대성해 놓은 걸로 600권짜리 대반야경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개의 이제 낱낱 유닛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소녀시대로 얘기하면 소녀시대 9명. 예를 들면 9명. 하지만 그 중에서는 개별 유닛으로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누가 솔로 나왔다더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솔로로 나오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 반강반야경, 여러 가지 반야경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솔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금강반야경. 금강반야경. 그래서 금강반야경은 577권째고, 여기 제가 이제 그 정리해 드린 데 보면 금강반야경이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역이 5가지. 원래 금강반야경이 하나가 있고 구마라집 역본이 있고, 그 외에 5가지가 또 다른 번역이 또 있어요. 다른 번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는 거죠. 종류가 많다는 뜻은 뭘까요? 인기가 있으니까 번역자가 여러 명 도전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도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번역본이 여러 개 있는 게 뭘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번역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씩 번역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면 번역본이 많이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보고 조금 틀려도 대충 한번 읽어만 보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이걸 또 번역하냐, 귀찮게, 이렇게 했겠지. 저도 시간이 나오면 제가 꼭 번역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국유사 번역을 제가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한 20년 전부터 했어. 근데 삼국유사가 번역본이 아마 10몇 종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절판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 총 나온 게. 그런데 왜 도전을 해보고 싶으냐 하면 읽어보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자식들 번역 잘못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번역 안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한문은 잘 알지만 불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하면 이게 그런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불교 용어들도 그 시대마다 쓰임들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하겠는데? 물론 그건 네 생각일 수도 있지.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게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느낌으로는 이건 별로 양이 안 차는데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물컹물컹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별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지면 그걸 하겠지. 근데 그건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함부로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나온 거를 전부 싹 긁고 거기서 이 사람 번역들의 문제점들을 쭉 잡아내고 플러스로 해서 내게 너네 거보다 더 나아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일이 많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런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탑상편이라도 번역을 하든지, 지금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이라도 제일 불교적으로 중요한 왕력편이나 이런 거는 왕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 굳이 안 해도 되고, 탑상편이라고 하는 거는 불탑, 부처님 탑하고 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불교적 지식이 많이 없으면 번역이 헛발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줘야 안 되겠나. 근데 딱 봐도 책이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겁나 많은데 글쎄 잘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함부로 도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본이 많다는 얘기는 아무튼 누군가 불만족스럽고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때 번역본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번역본이 6가지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생각들이 좀씩 달랐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널리 사람들이 보는 게 구마라즈본이죠. 구마라즈본을 보는 이유가 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마라즈본은 중국 사람 입맛에 맞도록 개량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피자도 들어오고 햄버거도 들어오고 뭐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화 시키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김치버거도 나오고 불고기 버거도 나오고 불고기 피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이게 피자냐? 이게 햄버거냐? 라는 식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성공한 게 마카롱. 마카롱이 뭐 뚱카롱이 돼서 뭘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두 종류로 일어나거든요. 그 변형이. 한국 사람이 변형시키는 거. 그건 롯데리아가 주도해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맞춰서. 또 하나는 뭐냐면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는 외국 회사가 한국에 잘 팔아먹으려고 변형시키는 거. 이해가 되죠? 구마라집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라고 보시면 돼요. 구마라집이 서역 사람이니까, 서역 사람이고 인도말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저 중국 사람에게 맞춰서 최적화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잘했대. 그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질곡이 많아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예요. 부모가 다 스님이다. 나 환장하겠네. 그 집 진짜 재밌는 집. 진짜 재밌는 집. 아버지가 원래 그 구자국의 재상집인데 출가했어요. 출가해서 뭐 인도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출가했는데 구자국에 공주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양반 되게 웃긴다. 공주인데 얘가 똑똑하고 몸에 빨간 사마귀가 나면 몸에 빨간 사마귀가 있으면 사마귀가 까만 사마귀잖아요. 빨간 사마귀가 있으면 똑똑한 애를 낳는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걔한테 그런 사마귀가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똑똑한 애를 낳을 거야. 뭐 이랬대.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얘가 결혼을 안 한다네. 그러다가 이 구마라집 아버지가 구마염인데 구마염하고 그 출가했는데 그게하고 또 결혼을 한대요. 뭐 거지 같아 내용이.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뭐 출가한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 근데 더 웃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야. 애 낳고 자기가 출가한대 이제는. 야 그러면 처음부터 출가하지. 왜 출가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후려가지고 애를 낳고 이제는 지가 출가한대. 뭐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스님이었다가 스님이 아닌 게 되고 엄마는 아니었다가 스님이 된 거지. 그리고 이 엄마가 아무튼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별나요. 더럽게 별나요. 왜?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맘의 원조격이에요. 구마라집을 쭉 유명한 사찰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얘를 출가를 시켜가지고 쭉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켜요. 인도까지. 서역에서 인도 유명한 선생들한테 다 교육을 시키고. 그래갖고 조기 교육으로 이 사람이 막 머리가 엄청나게 원래 좋았던 사람인데 몰라. 그 구마라집에 대한 걸 보면 사리불이 생각이 나요. 사리불이. 사리불 어머니가 사리불을 잉태하니까 외국어에도 능통해지고 머리가 막 엄청 좋아졌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마라집 어머니도 애를 딱 잉태하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졌대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곡이 많습니다. 나중에 질곡이 많아요. 그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 나라가 구마라집 때문에 나라가 한 나라, 두 나라가 망했으니까 결국은 다 구마라집을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막 이런 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구마라집도 이제 나중에 굉장히 험난한 꼴을 많이 겪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밑바닥 인생도 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광의 양나라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좀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중국 사람에게 잘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제 의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마라집 번역은 의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역들을 해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때만 해도, 구마라집 때만 해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지 불과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번역이 제대로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중국 사람들에게 맞는 식의 번역. 그러니까 이 번역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이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 취한 자세가 뭐냐면 신약을 의역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식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더 안정이 되고 더 발전이 되면 나중에는 그게 원어 중심으로, 직역 중심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마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을 가보면 간판에 영어 간판은 없었어요. 영어 발음 간판도 없었고. 근데 요즘은 외국어 간판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이름도, 그러니까 꼭 영어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막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그냥 써서 간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잘 모르면 간판을 못 읽어요. 이런 거지 같은. 노래도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노래를 보면 그냥 영어가 나옵니다. 중간에 짤막짤막하게라도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거꾸로 영어 간판은 없었지만 한문 간판이 있었어요. 한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한자를 넣어서 쓰는 간판이 있었다니까요. 명함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명함을 한문으로 새기는 경우가 없어요. 다 뭐 옆에 병렬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한문 명함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한문 명함 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명함을 받아도 이름을 못 읽어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대 변화지. 그러니까 한문에서 한글에서 지금 이제 영어가 더 되는 시절이고, 영어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불어도 나오고 뭐 이상한 변형된 얘기들, 히라보가 바뀐 것도 있고 뭐 이래서 이거 뜻을 찾아보면 야 이게 그런 말이었어?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궁금해서 그걸 찾아보기도 쉽죠. 그냥 포털에서 이렇게 띠띠 눌러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세상이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도 하느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갔고, 이제 나중에는 야훼나 여호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점점점 원어 쪽으로 가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구마라집이 한 거는 뭐냐면 최대한 현지화. 원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지화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감성에 맞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읽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 거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도 각 언어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인도 가이드가 나오면 그 인도 사람이 한국말을 해도 사람들이 감흥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의 코드라는 거를 그 사람이 못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만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인들의 개그 코드도 있는 거고, 그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말만 배워서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모르더라도 좀 덜 알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덜 알더라도 한국 사람이 설명하는 게 귀에서 잘 들리지. 구마라즙은 구자국이라고 하는 서역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최하층을
겪으면서 결국 중국 사람에게 최적화된 코드를 찾아냈어요. 그게 구마라집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고. 그래서 금강경에도 많은 이역들이 존재하지만 6가지 총 구마라집본 외에 5가지, 그러니까 총 6가지가 존재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마라집본이 먹어주는 이유는 구마라집이 번역을 잘해서 중국 사람 입맛에 맞는 번역을 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 스님이 번역의 또 다른 대가인 현장 스님은 직역 중심입니다. 직역 중심.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늘상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직역할 거냐 의역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만들 때는 의역을 해버리고 책 작업을 할 때는 의역을 하고 논문을 쓸 때는 직역을 합니다. 논문은 뜻이 분명한 게 좋고 책은 읽는 사람이 수월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2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이거는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현장 스님은 직역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구마라집은 의역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역과 직역 중에서 어느 게 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의역이 보편성이 훨씬 외연이 훨씬 넓죠.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직역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역한 사람하고 의역한 사람이 둘이 있으면 직역한 사람의 외연이 적기 때문에 의역한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현장 스님도 금강경에 대해서 능당금강부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역이니까.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을 했지만 완전 똑같은 텍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니까.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가 땅도 넓고 그리고 이게 구수라는 문화가 있어요. 걔네들이 자꾸 경전을 쓰질 않고 이게 외우는 문화가 있는데 외우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흔히 이제 거짓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에서는 뭐 외워갖고 전수했는데 그 외우는 것들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똑같이 전수됐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정밀하게 외워도 외운 것이 계속 똑같이 어느 정도 이상 양이 늘어나면 똑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한 100년 정도 지나잖아요. 엄청 윤색됩니다. 조금씩 바뀌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가까운 거리는 출발할 때 1도가 틀려.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경주를 가. 그러면 1도가 틀렸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1도가 틀리는 게 먼 길을 가게 되면 그게 어먼 데 갑니다. 나중에는. 1도 차이가 수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외워서 전승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게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켜요. 미소한 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나중에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켜 버리거든. 근데 500년 동안 기억에 의존해서 존재했고 그 기억하는 문화들이 인도에 계속 남아 있어서 중국에서 십송률 같은 경우 번역되고 이런 얘기를 보면 암송 번역이에요. 책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암송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환장하지. 50권짜리 책을 암송 번역이에요. 그게 아무리 기계적으로 잘 외우는 사람이라도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억의 오류를 범하는 거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진장한 문제, 그게 불교학에서 최고 문제점 중에 지금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구마라집하고 현장하고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암기한 기본 판본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큐자료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갈라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한국말하고 비슷한 거지. 우리가 사투리가 조금씩은 있어도 한국 사람은 다 알아듣죠. 그걸 큰 차이라고 느끼진 않아요. 물론 뭐 제주도 방언을 쓴다거나 이러면 조금 문제가 돼도 뭐 내륙에서는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 거는 안 먹히고 직역 중심의 현장은 안 먹히고 구마라집이 먹혔다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조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불교에서 하나 내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아상이 없어야 된대. 나라는 생각이 없어?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없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나는 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나? 사람이? 깨달은 사람은 나는 개예요. 이렇게 생각하나?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어야지. 개는 저건 개야. 저건 코끼리야. 저건 뭐 고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 다음에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나라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꿈에서도 나는 있어요. 아무리 형태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도 꿈에서도 나는 있어. 1인칭 다. 내가 없는 꿈은 없다니까요. 자유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런데 그게 없어야 깨달은 사람이래.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딱 들어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였죠. 번역에서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고 번역을 잘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점이 뭔지를.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 말에서 퍼진 게 뭐냐면 아만이 공고하다는 둥, 뭐 아상이 높아서 그걸 아상을 버려야 된다는 둥, 뭐 하심을 해야 된다는 둥.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죽었다 깨나도 이게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져도 이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